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저 테슬라 8월달 큰 상승 오나라는 죄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 변곡점이 온다라는 죄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포드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를 따라잡나라는 죄 다뤄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엔비디아가 연이틀 폭락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빠지는 주식도 없고 또 크게 많이 상승한 주식도 없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서는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거의 횡보하는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살짝 빠지고 이게 반등 혹은 살짝 하락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가 매크로를 분석해 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현재 뭐 크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슈나 이런 것이 없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정학적 이슈나 그리고 이런 이 연준의 태도랄지 정책적 이런 흐름들도 현재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도 뭐 큰 폭의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다만 지금 가장 핫한 주식인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죠.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엔비디아 노래 부르면서 엔비디아를 사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도 뒤늦게 뛰어들면서 이제 리밸런싱 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주가가 시가총액 1위를 막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어찌됐건 이 엔비디아를 제외해서 오늘 시장 보면요. 매그니피센트 7 보면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마이크로소프트가 0.92% 오늘 살짝 올랐고요. 마소는 뭐 늘 그냥 비슷합니다. 떨어져도 올라도 조금씩. 자, 애플이 1.04% 빠졌습니다. 자, 애플이 지난 한 3일 동안 급등하다가 지금 계속 며칠 또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따가 애플 소식, 매크로 소식 살펴보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애플이 빠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구글 1.44%. 자, 구글도 뭐 항상 꾸준하죠. 이미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구글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구글 수익률이 정말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참 좋구나. 그렇게 배워 나가는 거예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요. 자, 그리고 메타 1.38% 빠졌습니다. 뭐 메타도 늘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왜냐면 메타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지금 뚜렷하게 또 크게 상승시킬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없죠. 꾸준하게 AI를 통해서 더 집중력 있게 온라인 디지털 광고를 더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 개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아마존 1.60%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도 조금 안 좋았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왼쪽 아래에 가장 붉은빛을 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 오늘 3.2 빠졌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연이틀 폭락하고 있는 건요. 너무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것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과도하게 오르면 또 과도하게 그 반응으로 리스폰스로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 너무 과하게 올라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엔비디아는요. 이렇게 뭐 만약에 많이 폭락해 줄 때에 조금씩 사모을 수 있으면 또 사모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폭락할 때 사준다. 이런 흐름으로 가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0.79% 올랐습니다. 뭐 조금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는 이따가 테슬라 소식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해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큰 어떤 지금 이벤트나 변곡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세가 당분간 이어지고 아마도 연준 의장들 발언들이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이제 나올 때에 뭔가 큰 또 이 주식시장의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여름 기간은 좀 이렇게 슬로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좀 지켜보시며 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봅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기업 소식부터 들여다볼 텐데요. 어제 제가 2부 영상에서는 엔비디아를 아주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애플 소식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애플이 계속해서 1위 자리를 내준 다음에 최근에 한 3일 동안 급상승하면서 다시 1위 자리를 하루 만에 되찾았다가 또다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애플에 또 악재가 생겼는데요. 자, 지금 애플이 최근에 급상승했던 이유가 유럽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AI 관련된 제품을 내놓겠다. AI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내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드디어 애플이 AI에 눈을 떴구나.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면서 자, 애플도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에 참전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죠. 왜냐하면 애플 자체가 이미 사이즈가 워낙 큰 기업이고 자신의 생태계가 완벽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좀 느릴 수 있는 것이 항상 애플의 이제 비판받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조금만 이 변화가 느리더라도 뒤처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애플이 이 약세를 많이 보였었는데, 자, 그러다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참전하니까 주가가 올랐다가 자, 다시금 또 하나의 벽에 부닥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크게 데미지를 주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이미 이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반독점 뭐 이런 유럽만의 애플을 향한 규제, 페이스북을 향한 규제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이 빅테크들이 너도 나도 지금 현재 이런 반독점 규제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현재 그 태클을 걸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유럽 시장에서 이런 규제 때문에 AI 관련된 기술을 출시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시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된 것들이 있는데 현재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달라졌지만 이 현재 유럽에 이 수백만 명이죠. 뭐 수백만 명의 이미 이 컨슈머 이 소위 소비자들이 있는데 수천만 명 넘죠. 애플 마니아들이 그 지금 사람들이요 업그레이드된 현재 기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지금 애플 자체가 홀딩하고 있죠. 왜냐하면 규제 당국의 그 규제법에 따르게 되면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다운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보안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는 걸 막는 그런 것들을 유럽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낮추라 그러니까 자, 이 소위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업데이트 되어지는 이 기술들이 이 소위 AI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시 자체를.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요런 지금 어려움들이 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있죠. 미국에서 얼마 전에 구글도 또 반독점법 이제 소송에 들어간다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요런 이슈들이 항상 터져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막는다. 또, 이 소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 소송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요. 이게 막 영원히 이 회사를 어렵게 하고 이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도 이런 현상은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관련된 소식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국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런데 올해 지금 그 이벤트에서요, 굉장한 또 중국이 더 어렵다라는 데이터가 또 나왔습니다. 타이틀을 보시면요. China's 618 e-commerce sales drop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for the first time in 8 years거든요. 자, 여러분, 중국에는요.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618 e-commerce sales 이벤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그 11월 달에 있는 Singles Day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타이틀의 e-commerce sale이죠. 그러니까 이 618은 이름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6월 18일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이제 얼마 전에 6월 18일 지나갔죠. 그날이 이제 중국에서 이커머스들, 그러니까 온라인 상거래 이 회사들이 모두 대거 참여해가지고 이날은요 어마어마한 딜을 하겠죠.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미국에서 봤을 때 이런 이벤트는 뭐냐면은 아마존 데이가 있거든요. 그 아마존의 그 프라임 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이 두 번의 이 소위 말해서 이벤트가 있는데 이 618에서
6월 18일 날 이커머스 세일에서 자, for the first time in 8 years, 8년 만에요. 처음으로 떨어집니다. 판매율이 떨어지는 8년 만에 떨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보통 중국이 그동안 고속 성장하면서 이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했는데 8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다. 자, 이거는 중국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특히 내수 시장. 중국이요. 사실 미국에서 물건을 안 받아주니까 미국에서 관세 때리면서 안 받아주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지만 자, 중국도 지금 뭐 자체적으로 데미지가 크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이제 활성화된다 그러는데 내수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자꾸 가게가 쪼그라드니까 부동산 경기 폭락하니까 중국 사람들 거의 또 부동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데 구체적인 지금 상황들을 좀 보면요. 이번에 이 전년도 대비 7%나 빠졌다고 나옵니다.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됐죠. 그 전체 742 빌리언 유안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돈으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102 빌리언이니까 이 뭐 규모가 작은 게 아닙니다. 뭐 1조 정도 이 소위 말해서 10조 정도 되는 그런 규모거든요. 자, 어찌됐든 요런 규모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흐름이 지금 안 좋거든요. 이 데이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요. 이렇게 두 번째로 큰 이벤트에서 이렇게 안 좋다. 중국이 이 제이닷컴이랄지 알리바바 그룹이랄지 또 핀두드랄지 이런 대기업들이 참여했는데 현재 저조해요. 굉장히 지금 그 중국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이 11월 달의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 중국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 드러나는데요.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내수도 지금 안 잡히는 어려운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중국 관련된 소식 하나 들여다보면요. 자, 올해 중국의 금리 인하가 물 건너 간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피치사가 자, 중국의 그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내년으로 밀릴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된 이유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사실 지금 미국이 올해 한 3번 정도 우리가 작년 말에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대권이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변수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금리가 전반적으로요. 지금 이 올해 한 번 정도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돼 있는데 중국이 나홀로 막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 금리 차가 너무 나버리면 결국은 금리 높은 대로 돈은 이동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기업들이 탈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 차이까지 너무 난다?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중심이 있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지금 한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섣불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금리 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국도 원래 피치사가 올해 한 번 정도 예상했어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은 중국도 지금 계속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돈을 막 풀고 여러 방식으로 푸는데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려서 접근하고 싶은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는데 자, 그런데 미국이 너무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일단 내년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미국이 내려야지 다른 지금 어려운 나라들도요. 같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를 모든 나라가 보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대출이 역대급 가장 높은데 전 OECD 국가 중에서도요. 근데 이게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지금 뭐 빚 갚느라고 정신없죠. 근데 높은 금리 속에서 쉽지 않죠. 물론 현실적으로 가봤을 때에 실제 금리 자체가 뭐 조금 내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뭐 가계 대출들이 이런 금리 높은 금리에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아무튼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전 세계 입장입니다. 근데 미국은 일단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이런 걸 돈을 풀면서 이렇게 유지해 가다 보니까 일단 11월 이후까지는 기다려야지 전 세계가 뭔가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얼마 전에 이 웻부시의 데나이즈가 테슬라의 변곡점이 온다. 역사적 변곡점이 온다. 그 테슬라가 이제 1 트릴리언 마켓으로 다시 복귀하고 테슬라가 폭등하고 급등할 수 있는 다시 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자,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분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테슬라에게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 8월 8일, August 8, 날짜도 참 좋습니다. 88이죠. 그래서 이 88, 이 단어처럼요, 팔팔하게 테슬라가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팔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August 8, 여름날이죠. 이 특히 LA의 8월 8일은요, 아주 뜨겁거든요. 지금 요즘 그 LA 날씨가 아주 더워졌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에어컨을 틀고 있어야 되거든요, 집에서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요즘 한국 굉장히 덥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한국은 장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로스앤젤레스는요, 이 뭐 6월달, 7월달, 8월달, 9월, 10월 정도까지도요, 한 6개월 이상은 그럼 거의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이 맑은 하늘에 땡볕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쾌적해요, 날씨는. 그래서 LA 여행 온 사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햇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워낙 이게 이 세고 바삭바삭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자, 그런데 바로 그날 이 열정이 넘치는 이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날이죠. 자, 이 날을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자, 이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8월 8일 날이 결국은 이 테슬라가 처음으로 이 드라이버레스 베이커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운전자가 없는 이 로보택시죠. 이 플랫폼을 처음으로 선보이거든요. 자, 이 플랫폼이 선보이면서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정말 AI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즉, 이 로보택시는 결국은 마뉴멘털한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하루가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적으로는 그리고 언어적으로 많이 전달됐죠. 뭐 그리고 로봇이 나온다 뭐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 로보택시가 공개되지는 이 새로운 플랫폼, 소위 자율주행 플랫폼이 공개되지는 이 8월 8일은요. 정말 지금까지 말해왔던 more than a car company, 자동차 회사 그 이상이다라고 부르는 바로 AI 회사로서의 실제적인 what it truly is, 정말 이 테슬라의 DNA가 새롭게 바뀌는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그러한 하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테슬라는 정말 이제 AI 회사로 실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로보택시가 진행된다는 거죠. 이런 건요, 어떤 자동차 회사도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떤 회사도 할 수 없어요. 엔비디아가 뭐 자율주행 얘기하지만 엔비디아는요,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테슬라처럼 개발할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는 그 자율주행을 구동시키는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수준의 회사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테슬라와 동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시뮬레이션이죠. 오피스 안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자율주행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애플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던 게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그리고 뭐 그냥 몇 군데 이 실험할 수 있는 길거리에서 그런 데이터 가지고 접근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월 8일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페이스 밸류 인베스터들에게는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핑크빛으로 알려면 페이스 밸류 인베스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테슬라가 AI 기업이다, 인공지능 기업이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 밸류 이 투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게리 블랙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게리 블랙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돈으로 환산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가치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가총액이나 또 적정 밸류에이션을 책정할 때에 넣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뭐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냉철한 사람들이랄지 뭐 그냥 소위 꿈만으로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자동차 몇 대
때 팔아서 얼마 나오냐? 이런 거죠. 미래에 얼마나 가치가 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 밸류 인베스터 있죠. 그러니까 이 실제 정말 테슬라가 가치가 얼마 되냐 분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로보택시가 얼마를 벌어올지에 대해서는 이건 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장점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장점은 뭐 이렇게 뭐랄까 리스크가 거의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소위 위험을 많이 쉽게 노출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단점은 뭡니까? 크게 먹는 걸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날은 베이스 밸류 인베스터랄지 모든 투자들에게, 테슬라 투자들에게 굉장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댄 아이브스가 직접 했던 말 중에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좀 보면요. 아래쪽에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면, 자, 이 댄 아이브스가요, We continue to believe. 우리는 계속해서 이 테슬라를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We continue to believe란 이 표현에서요, 가끔 여러분들 중에 회사 투자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회사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회사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투자 못 해요. 그런 투자는요,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한국에서 단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워낙 한국에서 많이 속고,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가 보면은 너무 많이 속지 않습니까? 뭐 한국의 이런 그 카톡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카카오톡 같은 회사도 뭐 그냥 이 분해, 소위 회사가 분열돼 가지고 나중에 가치를 많이 잃어버리기도 한다거나 너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주주들을 위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기업은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댄 아이브스가 사실 굉장히 이 기술주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잘하거든요. 과거에 애플에 대해서도 굉장한 많은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로 정말 많은 수익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이 댄 아이브스죠. 이 사실 이 워렌 버핏보다도요, 훨씬 먼저 이 댄 아이브스가 애플에 대해서 이 시야를 많이 열어준 사람이고, 구글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았어. 이 소위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댄 아이브스가요, 굉장히 좋은 시각들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돈 많이 벌었어요. 미국에서도 많은 젊은 친구들도요. 근데 어찌됐건 댄 아이브스가 이런 기술주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그리고 월가에서도 아주 유명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자금들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이 웨드부시에서. 근데 어찌됐건 이분이 We continue to believe, 테슬라가 뭘 믿냐면요, 테슬라가 more of AI robotics pl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트래디셔널 카 컴퍼니,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인공지능 회사면서 로봇을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하는 바로 그 테슬라의 본질적인 새로운 가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요, 투자 못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스크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라는 걸 믿지 못하면 투자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동차에만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게리 블랙 같은 경우도 뭐예요? 자기가 10몇 프로 갖고 있던 지분을 2%대로 내렸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본인은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답이 안 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기다리겠다는 거죠. 자동차 매출이 쭉 올라가고 경기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인공지능이랄지 자율주행이랄지 별로 이렇게 가치를 많이 안 두거든요. 근데 이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 댄 아이브스가 게리 블랙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게리 블랙도 댄 아이브스의 이 커멘트 하나하나를 굉장히 리스펙트 하거든요. 자, 어찌됐건 댄 아이브스는 We continue to believe,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는 AI 회사고 로봇 회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월가가 기대하고 있는 8월 8일 날, 88한 날입니다. 88데이에, 자, 이때에 새로운 테슬라의 이 스토리에, 테슬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까지의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낸 날이 8월 8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월 8일은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이 88데이, 88데이는 로보택시 이 이벤트가 테슬라가 다시 한번 1 trillion valuation, 즉 1조 달러에 복귀하는, 1조 달러의 가치에 복귀하는 바로 첫 번째 스텝이 될 것이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한때 1 트릴리언 달러를 찍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대략 한 6천억 달러, 그 다음에 5천억, 이 오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조 달러에 이르는 건데, 그렇게 되면 2배 정도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88데이가 첫 번째 단계가 되고, 그 이후부터 연말 그리고 내년에 걸치면서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포드의 CEO가 오늘 또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던졌습니다. 자, 포드 위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포드가요, 2 years away from the offering technology라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어떤 게 That will allow drivers to take their eyes off the road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오늘 짐 팔리가 포드의 CEO가 야, 우리도 자율주행 이제 곧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2년 뒤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2 years away from offering technology거든요. 그 지금 앞으로 우리 포드가 자율주행 기술을 2년 내에 선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길을 눈을 떼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안 보더라도 자세히 안 보더라도 된다라는 거고, 운전자가 또 하나는 뭡니까? 휠에 즉 이 운전대에 손을 놓아도 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2년 정도 뒤면 선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 지금 포드의 지지자들과 테슬라 지지자들이나 또 일반 애널리스트들하고 언쟁들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체로 아니 포드가 자율주행 기술을 어떻게 내겠다라는 거지? 이런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 나와서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지금 현재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데, 야, 포드는 자율주행 없어? 이런 얘기 나올 거잖아요. 근데 지금 포드 입장에서는 지금 내세울 게 없거든요. 실제로 없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년 뒤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거 굉장히 공부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2년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2년 뒤에 안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포드나 GM은요, 항상 그랬잖아요. 전기차 우리가 10만 대 팔 거다, 20만 대 팔 거다. 테슬라를 GM 같은 경우는 3년 뒤 25년이면 그 판매 대수를 완벽히 뛰어넘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건치도 못 가고 있잖아요. 내년이 25년인데. 포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이 부분이 미진하다. 아직까지 그때 가가지고는 요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아니다. 요렇게 하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는 우리 뭔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정작 지금 여러분 요즘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포드가 정말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요. 본인들이 지금 테슬라처럼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척 단계가 어느 단계고 어느 단계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GM처럼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스팅을 하고 하다가 지금 사람 치여가지고 다시 이제 규제 먹고 못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테스트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된, 소위 말해서 진전되는 게 없는데 포드는 2년 뒤에 우리가 이 자율주행을 선보인다? 그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리고 테슬라가 워낙 압도적으로 현재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를 따라잡으려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데이터를 모으고 돌에 깔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자를,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을 다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어느 세월에 따라갑니까? 이미 테슬라가 이런 것들을 다 지나왔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지나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그만큼 노력을요 짧은 기간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요, 얼마 전에 그 루시드 CEO가 테슬라보다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수년은 앞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지금 자동차를 팔아서 판매 지금 수익도 안 나는 상황에서 지금 기술력이 앞섰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를 대량 생산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포인트를 잘못 찾았다 그랬죠.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더 이상 아니라고요. 자동차는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테슬라는 여기 자율주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인공지능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뒷북치고 있는 거죠. 그냥 저 사람들은요, 계속 자동차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게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죠.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나 모든 회사들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좀 보면서 이 테슬라 경쟁사들이 자꾸만 이렇게 허황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죠. 그 테슬라는 단순히 꿈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계속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아니죠. 지금 8월 8일 날도 나오는 것이 그냥 뭐 6개월에 한 번씩 매번 이걸 체크해가고 있잖아요. 허황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MTNS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테슬라는 계속 업데이트된 걸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정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자신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회사, 이 포드 같은 경우도 하나도 뭘 보여주는 게 없는데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애플이 뭐 10년 뒤에, 7년 뒤에 자율주행 될 거라고 이미 옛날부터 그랬는데 결국 타이탄 프로젝트를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면서 보여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식으로 비밀리에 했는데도 다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테슬라 경쟁사들이나 테슬라 공매도들이 주변에서 뭐 테슬라가 따라잡 이런 얘기 하는 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돈도 못 벌면서 자꾸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여전히 테슬라고 이 자율주행이 완성되고 공개되는 날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바이앤홀드 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종교쌤이었습니다.